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엄마 할머니가 또 과자 주셨어요. 어머니 아이 교육에 좀 신경 써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손주를 돌보며 온 정성을 쏟고 계신 시어머니 분들, 그리고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육아 방식이 달라 고민인 며느리 분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가족관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라는 아이의 목소리와 함께 집안이 순식간에 활기를 띱니다. 김순자 씨 65세. 그녀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온전히 할머니와 손주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 강아지 밥 먹었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김 씨는 아이에게 아침밥을 먹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젊을 땐 애 셋을 혼자 다 키웠지. 시어머니 도움도 못 받고 남편은 밤늦게 들어오고.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세탁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든 편리한 세상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항상 피곤해 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김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에 밥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들. 아이가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놀려고 하면 김 씨는 뒤쫓아가며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합니다. 오후가 되면 아이는 TV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할머니 만화 볼래요? 김 씨는 흔쾌히 TV를 켜줍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과자도 한 봉지 건넵니다. 평화로운 오후. 김 씨는 소파에 앉아 손주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예쁜 손주를 돌볼 수 있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저녁 6시 며느리가 퇴근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머니 또 과자 주셨어요? 제가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애가 달라고 해서 준 건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합니다. 대신 알았어 다음부턴 조심할게라고만 대답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건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자꾸 이것저것 지적만 하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넘치는데 왜인지 자꾸 서운함만 쌓여갑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김 씨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남편은 당신이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야라고만 합니다. 내가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건데. 내 손주인데 내가 왜 과자 하나 못 줘? 그날 밤 김 씨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손주 얼굴은 떠오르는데 며느리의 차갑던 표정도 함께 떠오릅니다. 같은 시간 이지은 씨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긴장했고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거실 바닥에 널려 있는 과자 봉지와 TV 앞에 앉아 있는 아이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과자 봉지를 치우면서 또다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지은 씨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어머니는 분명 선의로 도와주시는 건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이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문제야. 이지은 씨는 결혼 전부터 육아에 대해 많이 공부했습니다. 요즘 육아는 예전과 다릅니다. 무조건 많이 먹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영양 균형이 중요합니다. TV를 오래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과도한 당분 섭취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머니 세대의 육아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달라. 더 좋은 방법들이 있어. 이지은 씨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아이가 버릇이 잘못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면 아이는 때를 쓰면 뭐든 된다고 배우게 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 줄래?
하지만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친구들에게 하소연해 봤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어디야. 우리는 어린이집 보내는데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들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지은 씨는 압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압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일을 계속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은 있어. 정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침대에 누워서도 이지은 씨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려야겠어. 어머니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국 이지은 씨는 한숨을 쉽니다. 이게 맞벌이 부부의 현실이구나. 김순자 씨와 이지은 씨. 두 사람은 같은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순자 씨의 육아 철학은 정성입니다. 그녀가 자랄 때도 그녀가 아이를 키울 때도 세상은 각박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시간도 돈도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과 정성뿐이었습니다.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히고 아프지 않게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육아야. 김 씨의 기준에서는 손주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또한 김 씨는 육아에 정답은 없다고 믿습니다. 자신도 아무런 매뉴얼 없이 감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그 아이들이 다 잘 자랐습니다. 내가 키운 애들 다 잘 컸는데 뭐가 문제야? 반면 이지은 씨의 육아 철학은 원칙입니다. 현대 육아는 과학입니다. 영양학자들은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계산해냈고 심리학자들은 아이의 발달 단계를 연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일관성 있는 원칙이 있어야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 이지은 씨가 정한 육아 원칙은 명확합니다. 간식은 하루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TV는 하루 30분 이내. 아이가 떼를 쓰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기. 문제는 이 두 가지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할머니가 오늘 초콜릿 3개나 줬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이지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초콜릿을 3개나요? 김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애가 달라고 해서 준 건데.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분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초콜릿 몇 개 먹었다고.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애 셋 키웠는데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대화는 점점 날이 서갔습니다. 결국 김순자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가 더 이상 안 볼게. 그리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급하게 연차를 내고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매일 손주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은 씨도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남편이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가족 모임을 제안한 것입니다. 엄마, 며느리 우리 셋이서 차분하게 이야기해봐요.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둘 다 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 다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서로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요. 이지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날카롭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아요. 어머니 없으면 제가 일을 계속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김순자 씨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이해받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는 걸요. 요즘 육아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방식만 맞다고 생각했어. 너도 엄마니까 아이한테 뭐가 좋은지 나보다 더 많이 고민했을 거야. 김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도 불안했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손주가 나 때문에 혹시 문제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들면 무서웠어. 이지은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안해 하셨구나.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맞벌이 하느라 아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지은 씨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육아 원칙을 정리한 메모를 드릴게요. 간식 시간, TV 시청 시간 이런 것들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드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노력할게. 그런데 며느리야, 가끔은 할머니 특권도 좀 인정해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머니가 손주한테 특별한 간식 주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지은 씨가 웃었습니다. 그 정도야 당연히 괜찮죠.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이제 손주를 돌볼 때 며느리가 정리해준 육아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간식 시간만 지키면 되고 TV 시청도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네. 아이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더 안정적인 것 같고. 이지은 씨는 시어머니께 매주 감사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아이가 할머니 사랑 듬뿍 받고 자라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제 김순자 씨는 궁금한 게 있으면 며느리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며느리야,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게 좋대? 이지은 씨도 시어머니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요즘 떼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는 아이들 키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두 세대의 육아 지혜가 합쳐지면서 아이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배우고 엄마에게는 올바른 원칙을 배웁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고마워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김순자 씨와 이지은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육아의 정답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방법은 바뀌고 사람마다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시어머니의 정성과 며느리의 원칙. 이 둘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만나면 그게 바로 최고의 육아가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시작이 아닐까요?